안녕하세요. 주말은 다들 잘들 보내셨겠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요일 저녁이겠지만, 근데 이제 뭐 서울은 좀 더웠지만은 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견딜만 했어요. 자, 이 차트는 지난주 차트예요. 예, 다이내믹했어요.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오르기도 하고 다시 또 폭락을 했습니다. 아마 지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제 지난주는 그 은행들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펜션 펀드 연기금 리밸런싱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클 것 같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변동성이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약간 캥거루 모습을 보인다 해서 캥거루 마켓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그 CNBC에서 내놨던 공식 화면이에요. 불 마켓, 베어 마켓, 그 캥거루 마켓. 그러면서 요즘 막 변동성이 심할 때는 캥거루 마켓이다. 근데 이 저기 이미지가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밈으로 해갖고 그래서 새로운 동물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걸 딱 비교를 해보면은 캥거루 같아요, 그쵸? 캥거루. 그 불하고 베어는 이제 자리 싸움을 이제 캥거루한테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캥거루가 더 많아요. 이거 불하고 베어보다는.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요렇게 좀 갖고 왔어요. 지금 이번 주에 IPO할 업체들이에요. IPO. 상장하는 업체들인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주식을 하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 할 때, 물론 이제 해외 주식 게시판도 있을 거고, 뭐 카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식 게시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주로 이제 유튜브에서 요즘은 많이 찾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면 이제 해외 주식 다루는 채널들이 많은데, 거기에 항상 나오는 종목들이 우리가 흔히들 잘 아는, 잘 알려진 종목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생소한 종목들도 좀 알아두자 이런 의미에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IPO 하는 업체들은 한 4개 정도 보면 되고요. 뭐 다른 뭐 6월 30날 나오는 그 업체도 하나 있는데 그렇게 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뭔지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어떤 회사들인지 알려드리고 나중에 상장하면 한번 보세요. 재밌으니까. 그런데 IPO에 투자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돼.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하냐면은 일단은 이제 주가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종목의 주가. 근데 이게 IPO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니까 fee라고 하죠, fee.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IPO 하는 이제 종목을 딱 사면은 이 프리미엄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돈을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식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 프리미엄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IPO가 딱 되면은 실은 이 서플라이하고 디맨드에 따라서 주가가 좀 몇 개월은 움직여요. 이 서플라이 앤 디맨드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후진 그런 기업이라도 디맨드가 많으면 올라가게 마련이에요. 그쵸? 근데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서플라이가 많으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이 IPO 딱 되면은 저는 이런 거에 바로 투자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제가 DD를 하셔야 돼요. 듀 딜리전스를 나름 혼자서 열심히 해보셔야 합니다. 듀 딜리전스를.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종목인가 아닌가 그거를 결정하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데 IPO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바로 매매하는 거를 권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더블 다운 인터랙티브, 던 브로드캐스트, 브래드스트리트 홀딩스, 그 다음에 7월 2일 날은 애콜레이드, 레모네이드 이렇게 4개 회사가 나온다. 그러면 더블 다운 인터랙티브는 어떤 회사인가? 요거는 앱으로 이 카지노 게임을 만드는 회사예요. 더블 다운 인터랙티브는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애플 폰에 보면은 뭐 슬롯 머신 뭐 이렇게 해갖고 땡기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거 관련된 게임 앱을 만들어서 이제 돈을 버는 회사인데, 거기 보면은 그런 걸 이제 해보시면은 거기 밑에 뭐 코인 몇 개 살려면 얼마다 해갖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인데, 더블 다운 인터랙티브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W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쵸? W 게임즈.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죠. 이 회사의 자회사예요. 더블 다운 인터랙티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W 게임즈가 더블 다운 인터랙티브를 2017년도에 인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인수한 건지 아니면 뭐 지분 투자한 건지,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 이런 건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Dun & Bradstreet Holdings, 이건 어떤 회사냐? 요거는 신용평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D&B는. 그 다음에 아콜레이드는 우리가 헬스케어 관련돼서 이 관리를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아콜레이드는.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된 거라면은 또 이런 걸 좀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뭔가, 레모네이드 하면 뭐예요? 우리 마시는 음료잖아요, 레모네이드. 근데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어떤 회사냐면은 그 우리가 어떤 부동산, 그러니까 어떤 집을 임차를 하거나 또는 그 집주인 입장에서 또는 어떤 빌딩 입장에서 어떤 공간을 임대를 하거나,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드는 보험입니다. 보험. 이런 보험을 파는 데가 레모네이드예요. 그러면은 뭐 별로 재미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 레모네이드는 미국의 밀레니얼즈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밀레니얼스 주라고 좀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은 레모네이드도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레모네이드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약간 그 P2P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P2P 방식인데 이런 거예요. 그 저렴해요. 그 보험료도 이제 임차인은 월 5불씩 내고, 그 임대인들은 또 월 25불씩 내갖고 이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렌트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furnished 렌트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월세를 잡으면 그 집 안에 뭐 소파나 뭐 테이블이나 TV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갖춰진 데를 들어가서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뭐 살다 보면은 뭐가 깨질 수도 있고, 그쵸? 뭐 애들이 막 놀다가 어디 벽에다 크랙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뭐 도둑놈이 들어와서 뭐 훔쳐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데 그런 거 관련돼 갖고 얘네들은 이렇게 보험료를 딱 받아서 일부를 이렇게 빼놔요. 일부를 빼놓고 나머지는 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뭐 여기에 뭐가 깨져갖고 이걸 다시 고쳐야 한다, 그러면 요거를 투입해갖고 바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떼어낸 거 갖고 이렇게 만들어요. 맞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여기서 6개월 동안 요걸 쓰고
남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남는 거는 기부를 해요. 기부. 그러니까 이거를 보험을 드는 사람이 원하는 쪽에 기부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뭔가 덜 이 보험료를 덜 지불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남는 거는 기부를 한다. 대신 얘네들은 5불 또는 25불 받은 거에서 일단 20%를 먼저 떼어내요. 자기네들 커미션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기네들 거는 떼어내는 거예요. 20%를. 그러니까 5불이면은 20%는 얼마예요? 1불이잖아요. 그 1불을 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25불에서 20%는 얼마예요? 얼마죠? 5불인가? 6불, 7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6불 정도 될 거예요. 6불.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 거고 대신 보험료는 최대한 안 남기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레모네이드가 저게 없어요. 오버헤드가 너무 없어요. 무슨 뭐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AI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레모네이드에 대해서 더 정확히는 몰라요. 이거는 제가 막 관심을 두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 있으시면 직접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개념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직접 들어가서 보셔야 합니다.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네 개를 딱 봤을 때는 저는 이 레모네이드하고 그 다음에 던 브래드스트리트 홀딩스 쪽을 뭐 그래도 네 개 중에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전 사지도 않을 거예요. 이 종목들은. 왜냐면 제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이제 생각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던 브래드스트리트 홀딩스는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막 부도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하거나 은행에서 지원을 할 때 기업의 신용을 정확히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자기네들 나름의 듀 딜리전스도 하겠지만은 또 이런 업체들에서 또 우리가 못 보는 그런 부분도 또 챙겨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그 부동산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보험 시장에 또 새로운 다크호스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스럽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종목 정도는 뭐 들여다 볼 만하다고 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매수 안 할 거예요. 뭐 언제 또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매수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있다는 것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열심히 우리가 주식 뭐 매매를 하시던 아니면 쭉 지켜보시던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